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체육 지도 전략 유형별에 따라서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강의 때 제가 순간적으로 깜빡하고 모든 강의가 끝난 줄 알았더니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 바로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 마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체장애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그 다음에 특수교육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척수손상, 유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척수손상에는 작년에 조금 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되게 조금 희한한 게, 자, 여기서 배우는 이런 손상들, 어떻게 보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다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 근데 이거를 뭔가 자꾸, 추수체육 배우는 이런 지도자들한테 의학 용어까지 공부를 하라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한 문제로 더 맞춰야지. 우리 평균 60 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백수염. 회백수염은 이런 소아마비라고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회백수염이라고는 의학용어일 뿐이고 소아마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서 마비 형태가 오는 게 바로 회백수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척추는 4주 동안 신경관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아서 발생하는 선척적인 결함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편의, 척추역 급음증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구조적이나 비구조적으로 분류가 돼서 척추 측만증, 그리고 전만증, 그리고 후만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조금 불편한 그런 장애를 뜻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척수 손상이 나왔다 문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절단장애입니다. 자, 절단장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디가 절단된 거예요. 발목, 손목, 팔, 다리가 절단된 장애를 이제 절단장애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사지 일부에 또는 전체가 제거되고 이른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결성 부위 정도에 따라서 9등급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단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지절단과 하지절단인데, 상지절단은 말 그대로 상체 쪽, 이런 손, 팔 등이 절단이 됐을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체 활동에 대해서. 자, 하지만 하지절단 같은 경우에는요, 보조기구를 사용을 해야 해요. 보조기구를. 우리 여러분 가끔 가다가 팔 한쪽 없으신 분들, 이런 목발, 혹은, 의족, 혹은 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죠. 그런 것 때문에 하지절단은 조금 많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절단 장애인이 유산소 능력 수준이 조금 더 낮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애,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체 장애인에서 유형별 구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백수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아마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절단장애는 사지가 절단이 됐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은 어떻게 보면 몸이 염증이 막 갑자기 생겼나요? 그로 인해서 근육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공급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 내부에는 혈액이 막 공급을 해줘요. 그다음에 그 혈액이 뇌로도 공급을 해주는데 이게 점점점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감이 나타나는 증상이 될 수 있고, 근위영양증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으로 질환이고 호흡장애와 심장질환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체장애인 스포츠 지도를 할 때 고려사항은 뭐냐면요, 욕창 예방입니다. 욕창 예방. 자, 여기서 나오는 욕창은 어떤 거냐면요, 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지절단, 제가 오른쪽 다리를 절단이 된 장애인이에요. 만약에. 그럼 약간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 왼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거를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제가 지도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여기에 욕창이 생겨요. 욕창이 뭐냐면요, 어떤 압박을 통해서 그 혈액이 그 혈관을 좁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여기 힘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피가 다 쏠리게 되고 혈액이 여기로 쏠리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혈액 공급을 못 해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에 공급이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의식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방을 미리 해주셔서 체중의 중심을 자주 옮겨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 앉게 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다시 일어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살짝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쏠리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쪽 자세를 유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한쪽으로도 유지를 좀 시켜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흉추 6번 이상의 촉수 손상자는 혈압 증가와 심박수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경우에는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앞쪽으로 서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같은 경우에는 혈압의 문제, 즉 이런 피, 그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잘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약간 무게중심을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으면 오히려 혈액 공급이 잘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경우 나타날 경우에는 이렇게 숙여가지고 혈액순환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뇌병변 장애. 네. 조금 발음하기 힘들죠?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에는 뇌에 손상이 있는, 네. 좀 뇌에 손상이 있는 그런 장애를 뇌병변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뭐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뭐가 와요? 바로 치매가 오죠. 치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매. 네. 이 치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치매는 순간적으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됐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치매예요. 네. 쉽게 설명하자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런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내죠. 심장에 내가 박동, 빵, 심장 박동을 하면서 뇌에 혈액을 막 공급을 해주는 거, 어디로?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제 뭐 여기 손끝, 발끝에도 다 피가 통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 피를 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호흡을 할 때마다 내 산소가 뇌로 공급을 해주는데, 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막혔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뇌에 산소 공급을 못 봤을 때 그 골든타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뇌에 손상이 와요. 그럼 그 뇌 손상이 오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치매로 옵니다. 치매로. 네. 그래서 이런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현상이 치매 현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분류는 뭐 내성마비, 경증, 중증, 심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임상적 분류에서 봤을 때에도 운동 능력의 제한 정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뭐 경련은 뭐예요? 근육이 막 떨리는. 네. 그다음에 무정의 운동성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사지가. 네. 그리고 운동 실조성, 뭐 협응력 영향을 미치는 거, 강직성은 수축근과 기랑근의 모두 근육이 강직을 보여. 딱딱하게 굳는 거죠. 그리고 진전성 같은 경우는 불수 위로 떠는 증상, 그리고 혼합형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혼합적으로, 네, 무작위로 올 수 있는 게 바로 혼합형이다. 그럼 기능적 분류.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작년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 그래서 뭐 국제 내성마비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협회에서는 8등급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4등급까지는 휠체어 사용, 그 다음에 8등급까지는 보행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추체로성의 내성마비, 뭐 추체 외로성 내성마비, 손해성 내성마비 이렇게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성마비 장애인에 의해서 체력 프로그램에서 고려할 사항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특히나 뇌병변 장애인을 지도를 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절 가동 범위와 근장력, 균형, 협응력 등을 반드시 평가를 하셔야
평가를 난 뒤에 그 다음에 지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력 증거보다는 약간 이런 제어 능력, 그리고 협응성 향상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랩 어라운드 중량을 사용을 해서 다시 수동을 할 수 있게,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족을 한번 생각해보면 처음에 우리 의족을 착용을 했을 때는 잘 못 걷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운동을 계속 수행을 능력을 한다 그러면 내가 수동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죠. 네,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빠른 움직임을 할 때는 근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은 신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피로감 빨리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잘 참고를 하셔서 네,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네. 자, 뇌병변 장애인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뇌병변 장애는 뭐다? 뇌에 손상이 있고, 자, 뇌의 손상은 곧 치매와도 가깝다.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근력 운동을 위한 중량 들기와 유연한 튜브 이용을 해야 한다. 자, 그쵸? 어떻게 보면 근력 운동을 할 때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 우리 근력 운동 하시다 그러면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아령이나 어떤 물건으로 막 근력 운동을 할 텐데 어떻게 돼요? 이런 치매, 특히 이런 뇌병변 장애한테는 유연한 튜브를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가벼운 걸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체육 활동 계획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요. 한 과제에 하나의 목표를 제시를 하는 것도 맞죠. 한 번에 한 가지 단어 사용하고 지시를 한다. 자, 아니죠. 이 같은 거는 정답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에 한 가지 단어 사용 및 지시는 어떻게 보면 뇌병변 장애인이 아닌 지체 장애인에 대해서 언어적 지도 방법에 속하는 내용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지체 장애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 뇌병변 장애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랑 같이 배웠던 게 뭐였냐면 맨 처음에 뭐 배웠어요? 정서장애, 그 다음에 뭐 지체장애, 그 다음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뇌병변장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장애를 배웠는데 그 장애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각 유형별로 맞게 지도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전략은 어떻게 내세우는지,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이거는 내가 지체장애에 대한 설명, 뇌병변에 대한 설명만 잘 알고 있으면 장애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수체육에 관해서 모든 강의를 마쳤고요. 네, 저는 뭐 이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필기를 보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합격했다고 뭐 자신감이 있는 거죠. 합격을 하고 필드에 나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숙지를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특수체육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